흥선대원군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고종의 친아버지, 쇄국정책, 민비와의 갈등 등이 떠오르시나요? 흥선대원군은 19세기 조선의 묵직한 족적을 남긴 카리스마적 인물입니다. 워낙 살아생전에 파란이 많았던 인물이라 다양한 매체에서 자주 등장했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재현되는 흥선대원군은 주로 노련하나 독선적인 정치가의 모습 일변인데요. 놀랍게도 흥선대원군이 실권을 잡았던 기간은 다 합쳐봐야 10년가량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그가 무려 40년 동안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파라코란 재산이나 권력이 있는 집안의 일원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난봉꾼을 의미합니다. 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그의 친부이자 장차 대원위가 될 이하응이 안동 김씨 등의 세도가들에게 위협적인 인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 파라코 행세를 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불우하고 가난한 처지였던 그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메란국죽 등을 그려서 양반 사대부가와 중인 가문, 역관 등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특히 석파란이라 불리는 그의 난초 그림은 유명해서 후에 중인과 역관들을 통해 청나라와 일본에도 알려졌다네요. 그가 난초를 유독 잘 그릴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조선 제1의 명필이자 문인 화가인 추사 김정휘와의 인척 관계 덕분이었습니다. 추사는 1786년생으로 1821년생인 이하응과 무려 34살의 나이 차이가 납니다. 이하응은 김정희의 조카로 어릴 적 그는 김정희의 문화에 들어가 글과 그림을 수학하게 됩니다. 김정희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자 현재 국보 180호로 지정된 세안도는 우리가 보기에 원근법도 맞지 않는 그림인지라 가치를 알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추사가 귀양 시절에 그렸다는 이 그림은 당시 문인화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요소인 사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위란 그림이 지칭하는 위미를 일컫는데요. 동양어에서 사실을 의미하는 형사와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조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김용환에 대해 다뤘던 영상편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조선은 유교 성리학 국가로서 문치를 중요시한 반면 기술직을 천대하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기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기교적인 작품은 오히려 고평가받기 어려웠던 반면 추사의 그림처럼 예스럽고 소박한 멋이 있는 가운데 그림을 그리는 이의 심상이 잘 드러나는 작품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생애는 후대의 다양한 예술 매체를 통해 자주 소환될 만큼 드라마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안으로는 세도가들의 횡포를 저지해야 했고 밖으로는 외세에 대항해야 했지요. 그런 험난한 시기에 자신의 아들을 왕의 자리에 앉히고 왕권을 강화하며 민심까지 수습하려 했으니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풍파가 있었을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런 그의 삶에 한 줄기 위안이 되었던 것이 바로 그림이었습니다. 생계가 어려울 땐 그림을 통해 밥벌이를 했고 권력을 장악한 뒤로는 심리적 위안을 얻고자 그림을 그렸죠. 19세기 조선을 주름잡았던 카리스마적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 흥선대원군은 흥미롭게도 실제 집권 시기가 10년 남짓입니다. 그런 반면 그가 그림을 그린 시기는 40년이 넘습니다. 특히나 그가 정계의 알력 다툼에서 밀려나 정치적 실현기를 맞이한 때마다 그는 삶의 격정을 예술로 승화시켰다고 합니다. 정치인으로서 그의 면모가 일반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반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화가였는지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많은 학자들이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문인 화가로 추사 김정휘와 더불어 석파 이화응을 꼽습니다. 이화응을 가르쳤던 김정휘도 일찍이 제자의 재능을 알아본 것이 분명했습니다. 추사는 그의 어린 조카 이하응에게 애정어린 편지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중 이하응의 난초 그림에 관한 내용을 전합니다. 보여준 난초 그림은 말이지요. 이 늙은이도 두 손을 모으며 찬탄하는 것이 옳아요. 압록강 동쪽에는 이만한 작품이 없어요. 결코 제가 좋아하는 사람 듣기 좋으라고 꾸민 말이 아니랍니다. 옛날 이장형이 이런 화법을 보였지요. 오늘 그 법을 다시 보게 되다니요. 어쩌면 이렇게 신기할까요? 그가 그린 묵란화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의 험난했던 정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그가 단행한 과감한 정치적 결정들, 가령 서원철폐나 경복궁 중건 같은 일들을 결국에 해내고 마는 과감성이 그의 강인한 필체에서 느껴지고, 훗날을 도모하며 파라코 행세를 하던 그의 유연성이 섬세한 묘사에서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68세에 그림을 청하는 이에게 응답하며 그려준 그림에 쓰인 화제를 옮깁니다. 무릇 그림이란 반드시 흥을 끌어와서 그려야 하는데 흥이란 모름지기 기쁨과 같은 것이다. 지금 내가 난을 그린 지 40년이 되었는데 늘 뜻을 끌어와서 정을 그림에 실었으니 하물며 지금 운치 있는 사람이 구하는 바에 어찌 화답하는 뜻으로서 그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만 늙고 붓이 졸렬하여 그림이 화격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많으니 이것이 부끄럽고 송구스러울 뿐이다. 시대의 격변을 몸소 경험한 석파 이하응은 매우 다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글과 그림을 통해 전해지는 그의 모습은 우리가 대중매체에서 흔히 봐오던 대원군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며느리인 명성황후와 권력 다툼을 하고 당백전을 유통해 백성들을 살기 힘들게 만들던 모습도 물론 그의 일면이지만, 시서화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운치 있게 표현하고 그림을 구하는 이에게 겸양의 모습을 보인 모습도 그의 일면이었습니다. 예술이 삶을 예술보다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그날까지 양질의 컨텐츠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거꾸로 읽는 미술사의 거미였습니다.